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그냥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관한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때의 생활로 인해서 지금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얘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23살입니다, 올해. 그리고 저는 이제 창동중학교라는 곳을 나왔어요. 창동중학교에서 3학년 때 손지현 선생님을 처음 만났어요. 그때 손지현 선생님은 저희 반 담임 선생님도 아니셨고 그냥 저희 반에서 영어를 가르쳐 주시던 선생님이셨고 저는 8반 손지현 선생님은 11반 담임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손지현 선생님이 그때 처음으로 저한테 영상 편집에 대해서 그런 능력을 끄집어 주셔서 제가 그 능력을 지금 너무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학생입니다. 그리고 저는 누원고등학교 예술체육과정 음악과에서 드럼을 원래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드럼 입시를 하다가 보통 이러면은 대학교를 실용음악과를 가거나 그렇게 되는데 저는 대학을 실용음악과를 가지 않고 백제예술대학교 방송연예과로 재학을 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고3 딱 입시 한 달 전에 오른팔의 신경이 완전히 손상이 돼서 드럼으로 입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MC를 보고 뭘 하고 하면서 이제 제가 방송연예과로 대학교를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달 4월 18일에는 의경으로 이제 입대를 하게 됩니다. 자, 대학교에 가면은 제 하루 스케줄이 이랬어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준비를 하고 6시 반에 교대역을 갑니다. 교대역에서 셔틀을 타고 학교를 가면은 학교에 한 딱 10시 15분쯤에 도착을 해서 10시 반부터 오후 7시까지 수업을 해요. 그리고 7시에 다시 셔틀을 타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누원고등학교로 갔었어요. 제가 그때 알바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음악부 학생들 합주 지도를 하면서 이제 한 11시 반까지 하고서 집에 가서 씻고 하면은 이제 뭐 한 12시 반 그럼 또 그때 자고 또 다음날에 새벽 5시 반에 또 일어납니다. 이렇게 왕복 6시간을 다니면서 이거를 일주일 동안 계속 이렇게 살아요. 네. 대학생 때는 여러분들 뭐 대학생에 대한 로망도 있고 그렇겠지만 대학생들도 힘든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휴학을 하게 돼요. 딱 2017년부터 휴학을 해서 제가 졸업한 누원고등학교의 예술체육 멘토교사로 가게 돼서 음악과 학생들, 또 미술과 학생들, 체육과 학생들까지 제가 이제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다가 작년에는 이제 신분이 좀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협력교사가 돼요. 협력교사는 선생님들 수업에 같이 들어가서 수업을 같이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노원 청소년 수련관에서 미디어를 제작을 하고 또 청동 청소년 수련관에서는 드럼 강사를 역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속한 도봉구 청소년 축제 MC와 또 청소년 공연 그리고 문화예술 공연의 기획을 하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동아리를 뭘 했나 이렇게 쭉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동아리 활동들 많이 하는데 저는 누원고등학교에서 밴드부를 3년 동안 했어요. 원래 고3은 밴드부를 안 하는데 저는 고3 때까지 밑에 학년이 드럼이 없어가지고 제가 드럼을 다 줬었어요. 그래서 제가 밴드부 부장이 되면서 부장을 공동부장으로 3명을 앉혀요. 왜냐면 독재를 막기 위해, 저의 독재를 막기 위해. 그래서 한 것들이 이런 버스킹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체육대회 때 악기를 운동장으로 다 빼서 공연을 하기 시작합니다. 애국가까지 직접 연주를 했었어요, 저게. 해보세요. 하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제가 2016년 딱 20살 되던 해에는 누원고등학교 댄스부를 담당을 하게 됩니다. 댄스부를 담당하면 어떤 걸 해주냐면은 뭐 해줄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는 댄스를 전공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로고 만들어주고요. 또 페이스북 페이지를 제가 직접 만들어서 관리를 해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페이지 만들고 한 달 만에 페이스북 좋아요가 2,000개를 넘어가요. 네. 고등학생 댄스부들은 거의 새벽 연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집을 안 가요. 연습실을 구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연습을 해서 다음날 뭐 찬조 다니고 이런 식으로 활동을 많이 합니다. 뭐 꼭 새벽 연습을 하려는 건 아니에요. 연습이 부족하면은 본인들 성에 못 차서 그렇게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활동한 사진들을 좀 보여드리자면은 제가 일했던 누원고등학교입니다. 여기가 제 자리였었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거의 주로 뭐 이런 학생들의 버스킹 활동을 보통 돕는 역할도 하고요.
공연을 연출하고 이제 저 때는 이제 드럼이 없어가지고 제가 직접 드럼을 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무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교무부에 가서는 하는 일이 뭐가 있냐면은 원래 이랬었던 졸업식인데 졸업식을 어떻게 바꾸냐면은 그때 조명을 깔아서 이렇게 바꿔버려요. 무대를 전부 다 악기를 깔아서.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무대를 직접 세팅을 하고 음악과 학생들이랑 같이 공연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부터 2018학년도 제14회 무원고등학교 졸업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교장 선생님과 내빈분들께서 무대로 올라가십니다.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공부를 꼭 잘해야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보통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다 공부를 잘해야 하는 것들일까요? 정답은 공부를 못해도 돼요. 왜냐면은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관심 있는 거에는 공부를 했었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영어 수업 때 손지 선생님이 들어오셨을 때도 영어 공부를 그닥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영어 대신에 영상 편집을 저는 혼자 독학을 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연예과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에 와서도 저는 계속 제가 관심 있는 일에 공부를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게 다음 넘겨주시면, 자, 저는요 이러고 살았어요. 네. 자고 있죠. 네, 이러고 살았어요. 보통 이렇게 되면은 선생님들이랑 사이가 안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음을 넘어가 보면 손잡고 걸어가죠. 누구냐면 생활지도 부장 선생님이세요. 네, 생활지도 부장 선생님이랑 손을 잡고 걸어가는데 교복도 안 입고 있어요. 심지어. 네. 저는 불량 학생을 교장실로 끌려가야 되지 않을까? 물론 부장 선생님과 같이 차를 타고 등교를 합니다. 네. 교장 선생님 차 타고 등교했었어요. 저는. 선생님 말을 굉장히 잘 들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졸업식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졸업할 때 저는 지금 잘 안 보이지만 국회의원장상, 도봉구청장상, 그 다음에 봉사상까지 모든 상을 다 싹쓸이 해버려요. 네. 이게 꼭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제가 이 상을 받았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제가 받은 상들이 표창장을 보면은 어떤 내용들이냐면은, 자, 보면은 표창장인데 국회에서 준 상이거든요. 근데 위에 뭐라고 써져 있으면은 MC 부분 최우수상이에요. MC 보고서 국회의원 표창장을 받은 사람이에요. 네, 이런 생활을 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나중에 가서 선생님 결혼식에서 축가를 부르게 되거나 또 이런 해외 봉사도 다니게 되고, 그리고 이제 MC를 보게 되면서 이렇게 도봉구청장님도 실제 만나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거는 당신 얘기고 이걸 우리가 저런 걸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저는 거기에 대한 질문에다가 반드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항상 움직이라는 말을 계속 했었어요. 저는요 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다 해봤었어요. 제가 머릿속에 있는 것들은 다 했었어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나는 이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뭐라도 해야 돼요. 보컬을 하고 싶으면 일단 노래방 가서 노래라도 불러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좀 괜찮은데 싶으면 학원도 한번 다녀보고 그리고 공연도 한번 해보고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살았냐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떤 드라마를 봤었냐면요, 이 베토벤 바이러스라는 드라마를 봤었어요. 여러분들 이거 아마 모르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애기 때였었으니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몇 살이었을까? 7살이었나? 6살이었나? 이렇게 하니까 되게 나이 차이 많이 들어 보이다, 그지? 자, 이때 제가 이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지휘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언제 이루냐면은 고3 때 이뤄요. 네, 저는 고3 때 무원고등학교 학생 지휘자로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만 더 눌러주시면, 자, 보면은 학생 지휘자로 활동하면서 학교에서 열리는 중요한 행사 때마다 학생 전체의 재창을 지휘함, 이런 것들이 다 써져 있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휘자로도 또 해봤고, 그 다음에 했었던 마음이 뭐냐면은 드럼을 연주하고 싶다 했었어요. 원래 저는 난타를 했었었는데 그 칼 들고 하는 그런 난타 있죠. 그런 공연하면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저는 공연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중1 때쯤부터 드럼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중학교 3학년 때 손지성 선생님과 같이 중학교 축제에서 공연을 합니다. 저 베이스 기타 치고 계신 분이 손지성 선생님이시고요.
거기 드럼 치고 있는 사람이 저예요. 네. 이렇게 보니까 되게 웃기죠. 드럼 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8개월 만에 학교 축제에서 드럼을 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됐냐면 제가 드럼 입시했었을 때였다. 팔 다치기 딱 한 달 전. 네. 최고로 이제 실력이 가장 많이 있었을 때. 이때 드럼 스틱이 다 부러지고 손에는 물집이 잡히기 시작을 했었어요. 네. 이 정도로 저는 했었어요. 네. 한번 하자고 하면은 끝까지 저는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드럼도 막 치고 하니까 나중에는 공연이랑 기획을 해보고 싶다. 내가 직접 공연 기획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언제? 고3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 시작해요. 학생들이 움직이는 그런 무대 동선들을 직접 짜주기 시작을 하고. 자, 이게 뭐냐면은 저는 음악과였었다고 그랬잖아요. 음악과에서 공연했을 때 원래 포스터들이 이랬어요. 네. 제가 이걸 다 바꿔버려요. 어떻게? 포토샵을 독학을 하면서 포스터를 아예 바꿔버려요.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이제 경력이 쌓이다 보니까 제가 포스터를 만들고 이게 딱 작년 11월 30일에 공연한 포스터예요. 제가 직접 디자인했었고요. 그리고 원래 이게 저희 학교 공연장이었었는데 지금 이게 어두워서 화면이 잘 안 보이지만 위에 어떻게 했냐면 조명이 없어서 셀로판지를 사다가 다 위에다가 천장에다 붙인 거예요. 네,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제가 조명까지 독학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조명을 직접 설치합니다. 학생들과. 그리고 나서 무대를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이렇게 만들어요. 이게 작년의 누원고등학교 모습이에요. 이거를 영상으로 제가 담았는데 연 1시간 걸린 일입니다. 그리고 그 조명을 공연 때 이렇게 쓴 거예요. 보세요. 이게 그때 음악과 공연 오프닝이에요. 조명이 올라갑니다. 함성 소리 올라갑니다. 좀 더. 함성 소리 좀 더. 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자, 그러고 이제 제 공연을 직접 기획을 해요. 이거는 저저번 주죠. 저저번 주 금요일날 제가 제 사비를 한 200만 원을 들여가지고 공연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 공연장 가가지고 무대를 다 보고요. 스태프들이랑 다 회의도 다 했었고요. 그리고 공연을 이렇게 했었어요. 네. 만남, 새로운 만남, 너무 설레요 밤이 지겹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얘기를 왜 했었냐면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꼭 해주고 싶은 말은 경험하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왜냐면은 지금 여러분들 나이대가 제일 할 수 있는 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나이예요. 오히려 나이가 들면은 더 할 수가 없어져요. 왜냐면은 나중에 가면은 더 상대적으로 압박감이 더 많이 오거든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가면은 내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근데 공부는 좀 아닌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경험을 많이 하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이 경험이 쌓이면은 그게 뭐가 되냐면은 경력이 돼요. 여러분들한테는 경험이 여러분들의 경력이 돼요. 제가 지금 대학교 가가지고 휴학을 하고 있어도 저는 지금 굉장히 경력을 많이 쌓았어요. 제 스스로 나름대로. 그래서 이 경험을 쌓는다는 말은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다른 거에 경험을 쌓아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경험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딱딱해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경험 대신에 모험을 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은 무조건 달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부분이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싶다고 그러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는가를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생각만으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여러분들 공부로 부모님들 만족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는데 되게 공감 많이 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나라에서는요 부모님 기대에 찰 만큼의 성적을 받아오는 자식들이 별로 없어요. 10등을 하면 왜 5등을 못하냐고 뭐라 그러고 5등을 하면 왜 2등을 못하니 또 2등을 하면 왜 1등을 못하니 그래서 딱 1등에 가면 뭐라 그래요? 왜 만점을 못 받아오니 그래서 만점 다 받아오면 그때 이제 뭐라 그래요? 이렇게 잘하고 왜 전에 못했니 이러는 거예요. 이거 뭐 어쩌라는 거야 나한테. 그죠? 공부로 만족을 시키는 것보다는 내가 자신 있는 거를 통해서 부모님한테 보여주셔야 됩니다. 저는 제가 공연한다고 그랬을 때 저희 부모님은요 이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대신에 네 인생 네가 책임지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부모님한테 용돈도 안 받았어요. 고등학교 때 저는 실용음악 학원을 다녔었는데 실용음악 학원에서 그 공연 오프닝처럼 영상 만들고 포스터 만들면서 학원비를 퉁쳤어요. 원장님이랑. 그래서 저는 학원을 공짜로 다녔어요. 네, 그러면서 다녔어요. 이렇게 창조 경제죠. 네, 이러면서 제가 뭔가 스스로 제 앞길을 제가 만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도 저를 인정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요, 저희 아버지는요, 아직도 제가 어디 가서 공연한다 그러면은 회사 빠지고 저희 공연 보러 오요. 회사에 월차 내고 와서 저희 공연 직접 보러 오세요. 네, 아직까지도 그러세요. 그만큼 저를 믿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뭘 해도 괜찮은 나이예요. 아무리 하다가 넘어져도 충분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빠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하다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데 상처 안 오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오히려 나중에 나이 들어서 넘어지기 시작하면은 상처가 빨리 안 오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뭐 뼈 하나 부러져도 붓는데 시간이 굉장히 빨리 걸리죠. 어리니까. 나중에 뭐 60대, 70대 할머니들은 한번 이렇게 뼈가 부러지시면은 아예 붓지도 않는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뭘 해도 실패를 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고서 근데 잘못되면 어떡해요? 잘못되면 어떡해? 다시 하면 되죠. 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저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많이 넘어져봤고 이것저것 일을 하면서 많이 다쳐봤지만 그만큼 일어나니까 괜찮더라고요. 우리가 자전거 타면서 넘어질까봐 무서워가지고 자전거를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상 한 번 넘어져도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 네, 다시 일어나면 되거든요. 그리고 상처는 또 낫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남이 시키는 거 하지 말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죠? 나죠. 내가 주인공이 돼야 돼요. 내가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도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돼요. 네. 그러니까 꼭 부모님이 너 공부해서 어디가 그런다고 꼭 그 말을 들을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게 머릿속에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그리고 나중에 멋진 어른이 돼서 7년, 8년 후에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누구 앞에서 본인의 경험담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이 될 거라고 믿어요.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리더십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싶지만 항상 여러분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주저하지 말고 앞으로 가세요. 여러분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 곧 정답입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어요. 그리고 절대 대학을 목표로 살지 마십시오. 대학은 그냥 내 꿈으로 가는 하나의 루트일 뿐이지 그게 목표가 되면은 대학생 되고 나서 뭘 해야 될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학생이 되더라도 본인은 큰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향해서 계속 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양갈래길이 나왔을 때 주저하지 말고
어디 쪽으로 갈까 선택을 하지 말고 두 갈래 길 다 가보면 돼요. 한쪽으로 갔다가 이 길이 아니다 싶으면 다시 와서 그 길로 가도 돼요. 여러분들은 아직 그러기에 젊은 나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시는 일 다 잘 되실 수 있도록 저도 항상 응원하고 또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잘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